私は弱き者の気持ちがわかるんです。自分を飲み込もうとする未知への恐怖と、その中で生き延びようともがく苦しみ。私は守護天使という自分のニックネームをとても気に入っていま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今画面に映ったあの飛行物体は資料で見たことがあります。航空宇宙防衛司令部の箱舟守護局長。プリモニウム奪取作戦の際回避対象1位。大丈夫、外のことは心配しなくていいよ。守護天使がうちらを助けに来たからね。テラシオンの守護天使セレニエルが来ました。モンスターと戦うのには慣れています。どれほど倒してきたかなんてもう数えきれませんよ。暗いここはすっかり怯えてしまったようですね。皆さんに聞きた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のでご心配なく。皆さんは私に興味が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ここで館長にお会いできたのはもしかすると運命かもしれませんね。館長、私が消滅させるのはテラシオンにとって脅威となる悪だけです。そうでしょう。M はテラシオンにとって脅威となる存在なのですか？テラシオンの년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을 후반기입니다. 다양한 카오스 제로 나이트 맵을 강화해 전면 보완하려고 합니다. 완성도를 호스트분들에게 보답하는 해입니다. 카제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 로드맵 오늘 안녕하세요. 늘 다른 오셨잖아요. 나오다고 하겠습니다. 오셔가지고 발성 들게 또 경험이 또 있어서 손을 오늘 굉장히 자 은하계제 시즌1 금기의 카탈리스트 마지막 장인 진화의 촉매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일행적으로 세레니엘 그쵸. 드디어 후호국에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라고. 세레니엘의 비주얼이 마치 천사 같아서 마냥 이쁜 줄만 세레니엘의 천사의 억제하고 모습을 빛이 변하는 기본에서 높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레니엘은 잔광이라는 전용 버프를 사용해서 높은 강인도 피해를 주는 본능 속성의 헌터인데요. 높은 강인도 피해를 활용해서 적을 빠르게 격파하고 격파 시에 또 핸드로 이동되는 호밍 레이저 카드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공세를 이어나가는 전투원입니다. 격파가 핵심이군요. 이게 지난 업데이트를 통해서 격파된 대상에게 또 피해를 증가시키는 또 심판의 화염 세트가 추가가 됐는데 이걸 위한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본능 속성의 딜러로서 높은 강인도 피해를 왔습니다. 귀대가 많이 해주시죠. 페코는 테라시온 방주수 보장되는 세레니엘과 기대 붙은 귀여운 외 또 캠이지만 적을 세레니엘 두고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이렇게 특전 로비도 이쁜데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신규 전투원에만 상점 코드 역시 스너 팩터는 전반기가 종료되고 앞으로 3주간 후반기가 진행. 보스파의 특화는 계속해 혼돈 핵을 만나볼 차례인 새롭게 추가된 시즌3의 보스의 과정 경험인 위협 사용인을 내주심. 까지 더 만들 수 있는 미확인 구역이 이막 후반기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세이브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좀 방해가 됐었어요. 이 부분도 이번 2사 업데이트 때 개선될 예정입니다. 그게 열심히 이제 피드백이 있었는데 바로 외에도 12월 업데이트 중에서 또 개선 사항들이 많잖아요. 또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퍼스트 분들이 좀 많은 피드백을 주셨던 부분들을 이번에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미니맵에서 진입 경로를 탑으로 해서 이게 한 번에 딱 보고 네. 이제 여기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또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빠르게 카오스를 즐기는데 좀 도움이 되니까. 단축부 방송 때 잠깐 말씀드렸던 한 번 이제 경험했던 미확인 구역에서는 배속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드디어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추가로 스킬 컷인 후 딜레이가 길어서 답답하셨던 유저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후 딜레이가 긴 연출들은 일괄 단축해 답답함을 좀 줄일 예정입니다. 이것도 꽤 이게 플레이를 할 때 거슬리거든요. 빨리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중에 하나는 좀 정말 많은 것 같성을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쵸. 또 퍼스트 분들께서는 또 에고 바리언을 또 6단계까지 달성을 하셨고
또 계속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구출을 하다가 초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쵸. 그 경우에 물론 뭐 50개 또 찰나를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전투원이 나오면 좋겠다, 또 다른 전투원을 에고바를 해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또 그 부분이 개선이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네. 네, 초과 획득했을 경우에는 이제 분광 큐브라는 신규 재화를 이제 획득하실 수 있고요. 분광 큐브는 교환 상점에서 마스터피스나 다차원 정렬 물질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설마 뭐 그것만 교환하는 건 아니죠? 통상 전투원의 메모리 코드 또한 구매하실 수 있고요. 통상 전투원이라고 합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고. 들을 에고바를 아니면 네, 아무 12월 업데이트가 또 많이 진행됩니다. 수호천사라 불리는 세레니엘이 그동안 말하지 못한 성장 재화를 대량으로 됩니다. 세나야 방문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뭐 소원, 성장 재화 시뮬레이션. 네, 맞습니다. 매일 6회씩 성장 재화 시뮬레이션인데 7일까지 진행되니 절대 놓치지 말씀드릴게. 지금 잠시 나이트 메오를 떠나셨다가 복귀하는 퍼스트님들을 위해서 정원 카페에서 한번 그래도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신호증폭 2020년에 상반기 업데이트 사항 순으로 2월부터는 시즌2 로드맵을 1월, 2월, 네. 4월까지.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저는 절규의 나선 탑도 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타락 모드도 굉장히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있는데 오늘 다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부 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12월 업데이트 내용은 조금 전에 살펴봤고 1월을 포함해서 시즌2 업데이트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선 시즌2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른 행성에서는 모종의 이유로 카오스, 타오르는 생명이 발화하게 되고요. 이곳에서는 정말 여러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함장은 예상치 못하게 적대 세력인 팽이 점령한 지하 투기장에 떨어지게 되는데요. 위기 속에서 부흥을 꿈꾸는 리코라는 인물을 만나 가리키는 혼돈의 입니다. 그럼 베르나가 실제로 보여드릴 곳은 스파이츠의 고대 문명 크리티아스입니다. 마법이 존재했던 생존을 위해 보이는 행성 외부에서 블랙마켓은 앞서 말씀드린 팽의 주와 관장에서 저희의 주 무대 중 폭주 ang업의 불꽃에 의해 타오르 정도로 이렇게 생태는 고 삭막한 자, 이 카제나에서 세계관에 대한 뭐 힘을 들어서 지금 제로 아카이브. 네. 제로 시스템 코덱스를 통해서 제로 아카이브를 채워 나가실 수 있고요. 게임에서 신들의 정체에 대한 실마리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게 기본적인 도감에서도 세계관에 대한 정보가 맞습니다. 인지를 못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제로 아카이브를 통해서 또 구현이 되는 거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카드나 장비의 이름이나 외형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하셨을 퍼스트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내러티브 텍스트가 전부 보강될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관 속 용어 아니면 인물 이런 정보를 나열하기 위해서 아카이브 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됩니다. 아카이브까지. 네. 제로 아카이브와 아카이브. 네, 맞습니다. 제로 아카이브는 이제 신들에 대한 정보들이 좀 나열할 수 있는 아카이브고요. 지금 보시는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뭐 카드, 도감, 뭐 세계관 용어 이런 것들이 모여져 있는 아카이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러한 설정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순차적으로 어떤 것처럼 내면에 온다고 한 세계관인데 진행 상황 이야기 보시면 통해서 이 부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좀 더 연출적인 부분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교함을 더했어요. 네. 만약에 상담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전투원의 트라우마를 자극할 경우 이 전투원이 이제 심화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건 제 마음이 좀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클릭을 할 때 좀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 클릭을 할 때도 있는데 빠지게 될 경우 회복은 될 아쉽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전투원들의 내면을 요소도 더 리액션 반응 같은 걸 추가했고요. 특히 이제 별빛 식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동안 저만 초밥을 먹었는데 같이 먹을 수 있고 호감도도 이렇게 오르면서 네, 그렇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빠졌음을 넣어서 굿자켓 드렸들도 궁금해지거든요. 듣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나올 캐릭터들도 궁금해지거든요.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펠티온의 강화된 레플리카 나르자입니다. 나르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항상 이해 어떻게 나르자가 돼 있을까? 나이는 공포를 모르는 또 다른 전권하게 돌원을 찾다 이보입니다. 기다리고 특전이 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세 번째는 자신만의 스파이츠 출신의 소녀 티페라는 코트 아래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데요. 매사에 당당하고 짐작습니다. 모습을. 조금 전에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너무 표정이 뭔가 음흉합니다. 아인도 적인 아까 저희가 이제 100 지하 이번엔 또 컨텐츠 데이트 그 첩트 기간 해보실 시연이 되는 걸 세이브 데이트 한 형입니다. 수도 있는 카드를 기용을 하면 문학의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강적을 보그 오토마톤이 있습니다. 강화 많이 있지만 당시 금기를 어기고 만든 수호자 문제인데요. 하자는 선보 열심히 많은 입니다. 자신 커스 네. 컨텐츠 중요하죠. 그래서 시즌 2에서는 그 컨텐츠가 어떤 게 있는지, 도전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일괄적으로 또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시즌 보드라는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시즌 보드에서는 컨텐츠 진척도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컨텐츠마다 달성을 하시면은 은하훈장이라는 별도의 스티커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이다 보니까 있는 은하훈장 홈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되고요. 예. 그쵸. 오다가 특별한 이제 보상도 추가로 제공되니까 꼭 다 모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계속해서 그 말 나오는 업데이트가 되는 절규의 나선 탑에도 또 몬스터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말 나온 김에 절규의 나선 탑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규의 나선 탑 역시 강적들을 처치해서 이제 탑을 진행하는 상시 컨텐츠입니다. 특정 덱 조합이나 플레이 방식이 편향된다 나 방어 10층까지 정복만 하면 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덱 빌딩을 하실 때 생존, 방어 이런 거에 좀 더 집중하셔서 다양한 플레이로 클리어만 하면 되는 그런 만 하면 된다. 이제 정복을 했을 때 이제 어떤 덱으로 조합했는지를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으킵니다. 이렇게 층 이제 총 30번의 전투. 그래서 스테이지 진입 시 5웨이브씩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총 30번의 전투만 하면 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럼 약간 계속해서 또 어떤 보시면은 증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걸 또 바꿔가면서 잘 방식이 효과음. 기다리는 동안 14일에 어떻게 보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컨텐츠에 도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다양한 캐릭터를 통해서 탑도 시스템은 없을까요? 맞습니다. 저희 게임이 좀 다양한 전투원을 해보고 싶은 다양한 게임인데 하고 허들도 좀 높은 편 시스템으로 좀 케어를 하려고 하는데 구성하기 전에 한 후에 좀 만족을 하시면 하려 합니다. 물론 신규 전투원이 출시되면 그 전투원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은 것 같아 퍼스트 동기화 시 쓸 수 있게 시스템으로 써보면 맞아요. 조합을 미리 써고 부분에서 해서 이제 프리셋 기능도 제공해드릴 해야 될 상황이 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프리셋 기능도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프리셋 나오는군요. 네. 뿐만 아니라 이것도 아마 퍼스트 분들께서 좀 많이 의견 주셨던 것 같은데 친구 세이브 데이터 빌리기도 이번에 도입하려 합니다. 네. 친구. 네. 아무래도 이제 내 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렇죠. 혹은 남이 자랑한 거 한번 써보고도 싶고 그럴 때 이제 시뮬레이션 던전에서 빌려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세이브 데이터 빌리기는 친구마다 1일 1회 빌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뮬레이션 던전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네, 시뮬레이션 던전에서만 우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던전은? 주간 던전 당연히 쓸 수 있죠. 주간 던전 쓸 수 네네, 있나요? 거기도 시뮬레이션 던전이니까 것 같은데 쓸 수도 있고. 엄청난 비가 확실히 만들고 좀 어려워 즐기기를 그런데 컨텐츠 길드 사무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퍼스트에게 이제 임무를 사무소는 좀 심플한 컨텐츠인데요. 길드 사무소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퍼스트에게 이제 임무를 의뢰할 거예요. 그 임무의 종류는 뭐 카오스를 1회 토벌하라거나 아니면 특정 보스를 잡아오라거나 이런 간단한 미션들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런 미션들이 이제 주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접속하셔서 이런 미션들만 달성을 해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이브 데이터를 잘 깎으려고 네. 성장자를 얻을 분들, 뭐 어떻게 보면 라이트하지 않은 분들은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주말 내내 과정이 물러서 이번에 추가되는 제로 시스템 업그레이드 스킬 트리 3단계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스킬 효과들이 추가됩니다. 1단계는 업그레이드 접근 승인 단계로 아마 기존에 겪어보셨을 기본적인 스탯과 번뜩임 확률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는 기본 성장 단계이고요. 이 1단계를 거치고 나면 2단계는 권한 확장 단계로 스테이지에 영향을 주는 신의 대리자를 조우한다거나 희귀 미확인 구역 등장 확률을 올릴 수 있다거나 같은 환경 변화 요소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관리자 모드는
신의 대리자의 추가 선택지가 등장한다거나 신 번뜩임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기존에 만나보실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효과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화자되고 카드 번뜩임 리롤 이라거나 네. 보스 처치 시 선택 카드 복제라거나 더 강력한 효과들이 이번에 추가되어서 기존의 세이브 데이터를 좀 이제 제로 시스템 매번 카우치 이런 부분이 또 시즌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즌마다 좀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추가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킬트리는 시즌마다 그 효과들이 계속 바뀔 예정이고요. 시즌 효과로는 뭐 저희가 이번에 금공에서 그런 거를 하겠고, 네, 이 플레이예요. 네 시즌 나거나 코덱스 개선된 내용도 있고요. 지금은 뭐 데이터 상한선거나 좀 더 고유 옵션. 네, 왜냐면 저도 지금 플레이를 하면서 계속 리롤을 해가지고 뭐 엘리트 구역을 좀 줄인다든지 이제 그런 약간의 페널티가 있는 거를 좀 골라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플레이가 썩 그렇게 기분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페널티를 보되 이 고유 옵션이 보너스로 이제 결정되게 되면은 이거 한번 쉽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또 재밌게 플레이 해보자. 좀 이렇게 경험을 제공해드리고자 고유 옵션이라는 시스템을 업데이트 시마다 추가할 예정인데 신의 대리자를 저희가 기존까지 만나왔었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신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신을 직접 만나게 되면 당연히 신의 대리 보상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선택한 카드와 변환해서 줍니다. 변환을. 네. 그럼 변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거의 혜택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게임에서 꼭 확인해 보시겠지만 어쨌든 아니라 저는 저희 플레이가 이제 카오스를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2마까지 가야 되는 그런 피로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인데 맞습니다. 네. 좀 더 한만 타서 뭐 특별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던가 전혀 새로운 경험을 느끼실 수 그쵸. 그럴 때 이제 깜짝 보상처럼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구상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는 저희가 퍼스트 분들이 불편하셨던 것들 되게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도 있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12주 단위로 새 시즌이 시작될 때마다 게임 밸런싱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밸런스 패치를 통해 퍼스트 분들에게 새로운 전략적 선택지를 제공하고 활용도가 낮았던 캐릭터와 빌드가 다시 연구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채택률이 낮았던 번뜩임과 공용 카드의 개선이 진행됩니다. 단순히 수치를 올리는 것뿐 아니라 매력이 부족했던 일부 번뜩임 빌드의 구조적인 개선도 함께 진행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조정사항들의 일부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컨트롤러 전투원들의 치유 기능에 일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조정 대상으로는 리아, 레이, 오를레아, 카시우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전에 안내드렸던 6키를 포함해 활용도가 낮은 빌드와 일부 카드 역시 상향 조정됩니다. 셋째, 역시 사전에 안내드렸던 일부 파트너들의 패시브도 상향 조정됩니다. 넷째, 게임의 장기적 관점에서 일부 전투원들의 리워크가 진행됩니다. 리워크 대상으로는 카시우스와 트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정에 있어 저희는 현재 전투 경험에 만족하고 있는 퍼스트 분들의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캐릭터들의 경험이 기존과 크게 달라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브 데이터 편집권이나 육성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당 조정사항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즌2가 시작되는 2월경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밸런스 조정도 뭐 필요하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그만큼 퍼스트 분들이 또 시간과 재화를 또 투자해서 이제 키운 어떻게 보면 애지중지 키워 세이브 데이터 편집권이라든지 했고 그리고 또 조정된 만큼 또 다양한 전투원들로 또 다양한 또 재미를 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템은 뭐 어떻게 구현이 된 건가요? 아마 많은 퍼스트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릴 신규 컨텐츠와 함께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더 본격적인 컨텐츠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더 본격적인 컨텐츠들을 만나보기에 앞서 이제 퍼스트 분들이 또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것들에 대한 꾸미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다양한 업적과 도전을 통해 얻은 스티커로 내 아이디 카드를 꾸밀 수 있는데요. 아이디 카드는 스티커뿐만 아니라 특전 로비 일러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일러스트로 꾸밀 수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 꾸미기가 좀 아쉽다, 기능상. 그런데 아까 뭐 친구 시스템과 함께 이제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 되긴 되네요. 맞아요. 지금 친구 신청할 때 보면 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안 조각 UIX를 이번에 개선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웃게임에서 가장 많은 성장 요소를 찾아보고 바꿔요. 이런 좀 이게 도대체 어디야? 혹은 내가 선택한 세트가 무슨 세트인지 좀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게 개선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기억의 조각에 내가 선택한 전투원에 따라서 어떤 옵션이 이제 유효한지 좀 이제 직관적으로 어느로 계속 봐야 되고 나갔다 하시지 않게 그냥 별도 팝업으로 출력돼서 거기 안에서 이제 강화하게끔 개선했습니다. 강화된 옵션까지 개선이 추가됩니다. 스킵 기능이 진짜 많이 기다리셨을 네. 거예요. 스토리 건너뛰기 기능이 추가됩니다. 스킵 기능이 네. 다만 이제 한 번에 건너뛰진 않고 그 씬마다 건너뛴다라는 점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뭐 특정 씬을 보고 싶으신 경우도 있을 테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게 기능이 제공되는 것 같고 네. 또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이제 시뮬레이션 전부 얻을 수 있게 그 개선이 이번에 추가. 네, 맞습니다. 바로 보상을 네.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어떤 회차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우선 3회.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1웨이브만 플레이를 해도 네. 이제 3회까지 네, 맞습니다. 한 번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그리고 PC 클라이언트도 좀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아마 PC 하면서 좀 제일 많이 원하셨을 PC 키맵핑 기능이 이번에 이제 추가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일부 키 동작이 아마 의도하신 거와 다르게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더 절규에 나선 탑 이거 알게 될 것 같까? 신규 추가 요소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카오스 강습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로 시스템 업데이트가 원하는 세이브 데이터를 직접적인 으로 얻을 얘기야. 것과 같이 되지 않는 순수 로그라이크 컨텐츠 카오스 강습전입니다. 그러면 세이브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으면 이제 그때마다 이제 새로운 로그라이크를 정말 진정한 로그라이크를 경험하고 싶은 퍼스트 분들을 위한 신규 모드로 기존 카오스가 외곽에서 비교적 시작하기 어려워지는데 이거 좀 풀어서 설명하면 어떻게? 와 다시 그러면 사실상 그 카드가 나올 일이 되게 저희 전투 많은 분 규칙들을 좀 활용해서 찌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재미 요소들이 또 많이 추가가 됐네요. 자, 그러면 세이브 데이터를 얻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난이도에서 그런 규칙들을 좀 활용해서 정말 재미있는 덱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또 보상이 궁금하거든요. 보상이 궁금하실 텐데요. 컨텐츠 클리어 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사용해서 세이브 데이터 편집권을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세이브 데이터 편집권은 완성된 세이브 데이터를 보다 보면 가끔 이 번뜩임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 복제가 다른 거에 붙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운 순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귀한 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카오스 강습전에 이어서 또 다른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즌3에 추가되는 상시 컨텐츠는 정화 프로토콜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정화 프로토콜은 해킹된 시스템을 복구하기 위해서 해킹 코드를 물리쳐야 되는 컨텐츠고요.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에게 백신 코드 지원 요청을 해서 특정 이게 저는 스트레스 결국엔 이거는 컨텐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게 이 컨텐츠에서는 좀 핵심. 잘 구현이 되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쯤 되니까 저는 더 없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컨텐츠 또 있나요? 또 추가됩니다. 도전 과제는 전투원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믹과 연관된 업적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사용하는 컨텐츠를 내가 이제 받을 수 이제 뭐 이런 재미 있잖아요. 목적에서 오를레아 같은 경우는 뭐 보존 100번 하기. 네. 뭐 이런 재미난 업적들도 것 같아요. 라이트 반대로 이런 게 아니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육성 가이드도 추가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잠재력도 있고 기억의 조각도 세트 수도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전투원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옵션이 좋은지 이런 건 당연히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육성 가이드가 좀 잘 주면 저희가 로드맵에서 봤던 아까 임팩트가 굉장히 강렬했는데 아마도 휴고 같습니다. 네. 타락 모드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 타락 모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전투원들에게 새로운 힘이 부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락은 한층 더 강력한 카오스 토벌을 위해 전투원들이 강해지기 위한 신규 성장 요소로, 단순한 성장 요소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전투원이 새롭게 활약할 수 있도록 신규 지속 효과가 추가되거나 일부 스킬이 변하는 등 새로운 빌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 요소로 동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전투원이 스타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그럼 이게 일부 스킬이 바뀌면 뭐 연출도 바뀌고. 맞습니다. 타락이 활성화된 전투원들의 붕괴 연출은 타락 전투원들의 또 다른 매력적인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락은 전투원별로 순차적인 업데이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메타에서 약세를 보이는 일부 전투원이나 획일화된 빌드로 고착화된 전투원들이 해당 업데이트와 함께 새롭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현 팀장님 좋아하는 네. 오를레아가 이게 이거 약간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니죠? 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이거 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오를레아를 보면 뭐 아직 저희가 제작 중인 단계이긴 하죠. 어쨌든 그런데 이게 풍기는 어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열심히 로드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쭉 하겠습니다.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함께 조금 그리고 나선 탑가 12월 24일에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월에 절규의 나선 탑을 시작으로 기타 개선 사항들이 함께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시즌 2는 본격적인 은하계제 시즌 2 스토리와 함께 2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4월부터는 시즌 3가 시작돼서 조금 전 한번 안내드렸던 카오스 강습전, 그리고 타락 모드, 그리고 정화 프로토콜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긴 시간 동안 퍼스트 분들이 시청을 또 해주셨는데 또 선물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00도 쓸 수 있는 세레니엘이 본격적으로 등장자 분들입니다. 개발하고 있는도 하면서도 감사하는 것을 더 퍼스트 여러분 2025년 10월 카자나가 런칭을 했습니다. 정말